보육원에서 자란 경희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흔적은 손목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시계를 차고 자신을 꼭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만이 외로운 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런데 평범한 어느 날 국밥집에 나타난 손님의 손목에서 그 시계와 똑같은 것을 발견한 순간 경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반 경희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27살이 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부터 몸에 밴 일찍 일어나는 버릇은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경희를 새벽에 깨웠습니다. 좁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경희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드레싱 테이블 앞에 앉은 경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은색 시계가 자리하고 있었죠. 경희에게는 이 시계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자 증거였거든요.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흐릿해져서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희에게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 시계 예뻐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조르던 자신의 목소리와 그때 엄마가 웃으며 시계를 자신의 작은 손목에 채워주던 따뜻한 순간만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우리 경희 예쁘다. 엄마 시계가 잘 어울리네라고 하시던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까지도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경희가 어떻게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서를 통해 들어온 아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만 알려주었죠. 경희야, 내 손목에 그 시계를 보면 분명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텐데라고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마저 꿈이었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경희는 매일 아침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자신을 찾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상상들이 경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경희는 핸드폰으로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과 비슷한 사연의 글들을 읽어보지만 늘 허무함만 남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경희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경희야, 오늘도 일찍 왔네. 국밥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경희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알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죠.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이제는 경희에게 소중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어릴 적 그리웠던 가정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뜨거운 국밥을 나르며 바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오후 2시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외모와 차분한 몸가짐이 국밥집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경희가 밝게 인사하자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났죠. 경희는 주문을 받으며 문득 남성의 손목에 차인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경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바탕의 시계, 그것은 경희가 어릴 적부터 손목에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경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목 시계와 남성의 손목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게 되었죠. 크기며 디자인이며 심지어 시계 옆면의 작은 상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시계 정말 신기하네요. 제 시계랑 똑같아요. 진짜로 디자인도 상처도 여기 그대로예요. 경희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시계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국밥을 먹던 것도 멈춰버렸죠. 남성은 경희의 손목 시계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경희가 당황해서 말하려던 순간 남성은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놓고는 서둘러 국밥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경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죠. 혹시 정말로 가족과 관련된 단서를 찾은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밤 경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남성의 놀란 표정과 떨리던 손길, 그리고 자신의 시계를 보던 그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이후 사흘 동안 경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자신의 시계를 보던 그 놀란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죠. 경희는 평소보다 더 자주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뒷면의 흐릿한 글씨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경희가 홀로 국밥집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입구 종소리가 울리며 누군가 들어왔죠. 고개를 드는 순간 경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남성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신중한 표정으로 천천히 들어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경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지난번에 갑자기 나가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경희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경희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시계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차고 있었거든요. 경희는 손목 시계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남성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사주신 건가요?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 시계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남성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경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몇 살 때부터 보육원에 계셨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5살쯤이라고 들었어요. 그 전 기억은 정말 희미해서 경희가 대답하자 남성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혹시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품이랑 부드러운 손길 정도요. 그리고 이 시계를 제 손목에 채워주시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시계 예뻐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경희가 말하자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한참 동안 말없이 경희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22년 전 일인데요. 경희는 숨을 죽이고 남성의 말을 들었죠. 제게는 5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시내 백화점에 나들이를 갔는데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아이도 이런 시계를 차고 있었나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내와 저의 결혼 기념으로 맞춘 커플 시계였는데 딸이 너무 예뻐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줬었죠. 그 아이가 마지막에 아빠, 엄마 시계 예뻐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던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경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성이 말한 상황과 자신의 기억이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 시계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나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시계 뒷면을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에 딸 이름, 영어 스펠링을 새겨 넣었어요. 제 아내 시계에도 같은 글씨가 있고요. 경희는 급하게 자신의 시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경희가 말하자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남성은 경희의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었거든요. 경희,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경희라고 새겨져 있어요. 경희는 자신의 이름이 시계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 이름이 경희였어요.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당신이 경희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2년 동안 궁금했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경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남성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남성이 말했죠. 유전자 검사 같은 걸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경희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아버지를 찾은 걸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경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시계 뒷면에 경희라는 글씨가 이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남성도 집에 돌아가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대기업 회장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22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태준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5살 경희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경희야, 정말 너인 거니? 태준은 사진 속 딸의 얼굴과 오늘 만난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술까지도 어릴 적 경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22년이라는 긴 세월과 절망적인 수색 끝에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품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준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경희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그 검사 말인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경희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혼자인 거잖아요. 태주는 경희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니라면 제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태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경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사장님도 경희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경희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믿을 만한 병원을 알아보겠어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경희는 처음 와보는 고급 병원의 분위기에 위축되었지만 태준이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간단한 체열과 구강세포 채취가 끝나고 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일주일, 경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희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경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이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검사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경희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희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이에요.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태준도 마찬가지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버지라면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건가요?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경희 씨,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지난 20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경희는 보육원 시절 이야기를, 태준은 딸을 잃고 난 후에 절망적인 시간들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그 일 이후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결과를 확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경희와 태준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경희와 태준은 병원 진료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희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태준은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들어가실까요? 간호사가 부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죠.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료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말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태주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찾았다는 사실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경희야, 우리 경희,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라니, 정말 제 아버지세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태주는 조심스럽게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어요.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너무 낯설어요. 태주는 그런 경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22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희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사라진 후 경찰과 함께 온 서울을 뒤졌어. 하지만 보육원에 있다는 걸 몰랐지.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실종된 후 엄마가 너를 찾으러 서울로 급히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 후로 기억을 많이 잃으시고 지금도 병원에 계셔. 경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국밥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왔구나. 경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국밥집 사장님이 경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경희야, 오늘은 일찍 왔네. 그런데 이분은 경희는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저희 친척이에요. 경희가 어색하게 말하자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국밥집에 손님이 없어지자 태준과 경희는 조용히 앉았어요. 경희야, 태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 시계 말인데. 태준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벗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건 내 거였어. 아빠가 보관하고 있던 거지. 제 거요. 경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실종되기 전에 엄마 시계가 예쁘다고 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줬거든. 그런데 그날 내가 엄마 시계를 차고 있어서 아빠 시계는 집에 남아 있었어. 태준의 설명을 들으니 경희는 이해가 되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경희의 오른쪽 손목에 자신의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양쪽 손목에 다 찼네.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경희는 양손목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똑같은 시계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 정말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도 저한테 이렇게 시계를 채워주셨어요. 경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태준도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정말 예뻐했어. 내가 시계를 차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경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2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경희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22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딸을 꼭 안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찾았잖아요. 경희도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22년 동안의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경희는 마침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경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주는 경희가 국밥집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제안했지만 경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경희가 솔직하게 말하자 태주는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매일 국밥집을 찾아와 경희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정이 쌓여갔습니다. 경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아빠,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태준이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를 기억하실까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어. 왜요? 경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신 건가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실종된 후에 엄마가 너를 찾으러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으셨고 경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신 거예요. 응, 현재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으셨어. 특히 너에 대한 기억이.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엄마는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최근에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자극이 있으면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 태준이 희망적으로 말했죠. 며칠 후 경희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엄마가 널 알아보지 못하시면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경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토요일 오후 태준과 경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희는 가는 내내 긴장했어요. 22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볼까, 혹시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는 주로 창가 쪽에 앉아 계셔.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으시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셔.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의 어머니였어요.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여보, 경희가 왔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경희를 보더니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경희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 따뜻해. 예전에 우리 아기 손이 그랬는데. 경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말이죠. 엄마. 경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예요. 경희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어머니는 경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서서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경희야, 우리 경희 너였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경희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기억하세요. 내 딸, 내 소중한 딸.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경희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태준도 옆에서 감동받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모든 기억을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팠지. 어머니가 경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 경희가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저 시계. 어머니가 경희의 손목 시계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채워줬던 시계네. 네, 맞아요. 엄마가 저한테 채워주셨어요. 경희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경희의 이름을 계속 연습하셨고 경희는 어머니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다시 모이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좋아지실 거야. 내가 있으니까. 경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경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경희는 마침내 국밥집 일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경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경희가 가족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행복하게 살아.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경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가족 같았던 이곳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태준이 준비한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경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별다른 소지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운 짐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이 너무 크지 않을까 경희가 걱정하자 태준은 웃으며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경희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어머니를 병문안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경희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매일 하셨죠. 경희야, 우리 경희. 어머니가 점점 또렷하게 경희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가족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엄마, 오늘도 제 이름 연습하셨어요. 경희가 웃으며 말하면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경희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어떨까? 어떤 말씀이세요? 경희가 궁금해하자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실종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우리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경희는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도 오랫동안 가족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실종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 날 경희와 태준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22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희가 말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태준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희가 손목에 두 시계를 보여주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이 시계들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작은 단서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경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희망을 갖게 되어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희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네요. 경희가 태준에게 말하자 그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비록 예전 기억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지만 경희와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계셨습니다. 경희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때 경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면서도 소중했어요. 행복해요. 경희가 중얼거리자 태준과 어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경희, 어머니가 경희의 이름을 정말 자연스럽게 부르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경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는 제 이름을 매일 연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을 웃으면서 불러주십니다.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마지막 봉사활동 날 경희와 태주는 두 시계가 나란히 놓인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경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태준의 말에도 희망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경희네 가족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천천히 되찾아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빈 자리를 채워가고 있어요. 2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소중한 선물 같습니다. 작은 시계 하나가 불러온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